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단독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중심으로 좀 시원한 소식들, 또 재밌는 소식들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핵심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후속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토마토 또 후속 보도 또 공개를 할 테니까요. 여기서 지금 가장 먼저 공개를 합니다. 박형광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도 지금 뉴스토마토 통해서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국회 총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정황, 요게 포착이 됐는데 일단은 해당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먼저 좀 들어보고 박형광 기자하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내가 화나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다. 그 끝끝내 말한다.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험지 갔어.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게 됐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하고 의논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두나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들어요, 하여튼. 자, 터잡보겠다 이 사투리인데요. 이 터트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 지금 부부를 좀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본인도 내가 이렇게 협박범처럼 살아야겠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저희는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처음부터 이 내용을 내보냈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허장성세다라고 받아들이실 것 같다. 사실 이것만 보면 에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저희 앞에 보도를 쭉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믿으시겠죠. 그렇죠. 예. 이제는 정말 이 사람 이 정도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아마 연속으로 지금 봤던 분들은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질 것 같은데, 통화 내용 중에 조금 봐야 될 게, 그래서 지금 겁이 나서 발표 못하는 거다. 의창
김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겁을 먹어서 공천 발표를 못한다. 이런 걸로 좀 들리는데 네.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네. 공천 때 국민의힘 공천 때 상황인데요. 네. 이게 2월 26일 날 통화입니다. 방금 네. 들으신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3월 2일에 김해와 의창의 공천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3월 2일이라고 하면 경남 지역에서는 가장 늦게 발표가 된 거고요. 3월 8일에 공천이 마감이 됐으니까 굉장히 늦은 시점에 공천이 마감이 된 건 사실이죠. 네. 자, 그래서 곧 상황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의문 나는 점 중에 하나 중에 여론조사를 하든가 말든가 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 라고 이렇게 한 대목이 있거든요. 네. 이게 명태균 씨가 다른 보도 SBS인데요. 자신 여론조사 절대 안 했다 이렇게 인터뷰한 바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희 보도를 계속 쭉 봐와 보신 분들이라면 명태균 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지언정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굉장히 많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만 봐도 이렇게 이제 본인은 여론조사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인터뷰, 요 녹음 자료 하나만 봤을 때는 명태균 씨 말이 뭐 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박형아 기자가 점차 보도했던 걸 따라 보면 여론조사 관련된 또 조작 관련된 그런 어떤 얘기들을 아마 애청자분들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명태균 씨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를 자기가 받아보고 김영선 전 의원 컷오프 예상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 여기 해명에도 허점이 있다면서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공천을 앞두고 당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당무감사 결과는 2023년 그러니까 공천 바로 직전 해에 11월 27일 날 발표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당무감사 결과는 개개인별로 통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비공개 정보를 미리 알았다. 그것도 큰 문제인 거죠.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거 캠프를 함께했던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국민의힘 그 공관위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2월 21일 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2월 21일. 네, 2월 21일 날 알려줬는데 그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음 파일에 보시면 명태균 씨가 내가 3개월 전부터 지시했다. 다 정보 알아가지고 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의 말을 비춰봤을 때 네. 정말 3개월 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무감사하고 관계없이 이미 미리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녹음 내용을 봤을 때는 또다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오늘 녹음 내용 하나만 봤을 때는 그냥 뭐 허세 부리는 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껏 보도된 것들 하나 다 들여다보면 명태균 씨는 충분히 이제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뭐 좋게 말하면 능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씨 말고 또 명태균 씨와 가까웠던 다른 사람들 네. 이런 사람 중에 또 증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명태균 씨와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직접 얘기를 전해 들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이제 지난번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기 전 그런 낌새를 채고 네. 다른 휴대폰을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들, 혹은 다른 유력자, 권력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따로 보관해놨다. 아. 그래서 이것을 터트리면 다 큰일 난다. 어허. 이걸로 책을 하나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공천 즈음,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어렵다라는 걸 인지했을 즈음이고 네. 그 이후에 사실 7불사 회동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 씨 말고 다른 사람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두 가지 휴대폰을 갖고 있고 그 하나의 휴대폰에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통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이걸 공개하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네. 이른바 명태균 캐비닛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되는 겁니까? 이른바 명태균 캐비넷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면 네.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가 아하. 지금 입수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 입수한 건 아니죠? 어떤 명태균 씨 핸드폰 말씀하시죠? 그 입수했으면 뭐 더 난리도 아니었을 건데 그건 입수한 건 아니고 네. 요거는 들은 얘기인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그런 캐비넷이 있다고 하더란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컨폰을 만들었다는 거고 대통령 부부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건데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게 그런 얘기를 했던 시기가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칠불사입니까? 것처럼 칠불사 회동 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액션에 옮긴 게 칠불사 회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불사 회동 뭐 보도를 계속 해드렸지만 칠불사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등의 어떤 폭로 그걸 하면서 개혁신당에서 좀 뭔가 비례대표라든지 받으려고 하는 게 이미 보도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좀 돌아서려고 했었고 또 다른 데는 내가 휴대전화 하나 더 있다. 세컨드 있으니까 요걸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무렵에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또 뭐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정에도 명태균 씨가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사실 저희가 좀 정황적으로 확인된 것은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예.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이면 취임 바로 직후에 네.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묘역에 참배를 하는 예.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고속철도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고속철도 안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도 안에 명태균 씨 같이 타고 갔다고요? 예, 예. 그냥 우연찮게 아니면 뭔가 우연찮게 할 수도 있지만 뭐가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사실 거기에는 이제 민간인이 따로 동석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취재된 바에 따르면 봉하마을에 갈 때 명태균 씨가 같이 고속 철도에 동행을 했다. 요 말도 있다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처럼 좀 명태균 씨한테 많이 의지가 네. 있는 겁니까? 좀 그렇게 보이죠, 사실. 예, 저희도 명태균 씨를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상당히 뭐랄까 좀 호불호가 갈리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네. 따르고 그리고 좀 이분을 좀 배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배척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뭐 또 오늘 단독 후속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이 씨의 어떤 증언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인데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할 때 뭐 어디 갈 때도 동행을 명태균 씨가 했다는 부분도 있고 순방 뭐 일정이나 이런 일정 관련해서도 주로 이렇게 변경을 할 때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듣고 했을 것 같다라는 그 사람의 증언이긴 하죠. 명태균 씨의 또 반론에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요. 명태균 씨가 네. 최근에 보면은 언론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네. SBS하고도 단독으로 인터뷰를 네. 하고요. 그리고 보면 주진우 기자하고도 하고 됐어요. 네, 예. 7시간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명태균 씨의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분 굉장히 앞뒤가 다르신 분인 것 같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분입니까? 쉽게 예. 말해서 그런 겁니다. 뭐 예. 본인은 욕을 하지 않는다. 예. 근데 저희가 방금 보고 온 음성 파일 저희가 예. 삐 처리를 하긴 했지만 거기서 또 욕을 하거든요. 욕설이 있죠. 네, 욕설을 예.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당무 감사 결과를 보고 김영선 전 의원의 컷오프를 사실을 알았다라고 네. 하는데 당무 감사 결과를 볼 수 없거든요. 네. 그것도 거짓말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당무 당무 감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아하. 잘못된 어떤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명태균 씨가 앞으로 또 인터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SNS에 좀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본인 생각으로는 압수수색 같은 거는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압수수색도 받으셨고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압박을 전방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취재 대상이 되시는 취재원 분들도 네. 정말 많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전해주세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이 보도와 관련해서 조금 좀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제로도 지금 바뀐다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저도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말씀 주세요. 저희는 정말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보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뚝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역사에 어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많은 분들이 다시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광 기자님이 아마 던지는 메시지로 보이고 그 우리 ABCD 이씨 네. 국감 출석은 하시는 거죠? 네, 하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강한데 이제 네, 여러 이번에, 압박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씨도 압수수색을 받으셨어요. 검찰 조사, 막 경찰에 압수수색 받았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가 기자 입장에서도 저희의 취재원인데 저희는 취재원 보호가 제일 1원칙인데 네. 그런 취재원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니 저희도 좀 난감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사를 받는다면 받는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고요. 국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네. 뭐 그때까지 뭐 우리 댓글에도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이씨 신변 보호 잘해줘야 된다. 그 신변 보호는 어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뭐 어떤 그 몸적인 것도 있죠. 정신적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힘들면 나 압수수색 받는데 네. 내 이러다가 구속되겠다. 아니면 부담스러워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네. 많은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명태균 씨나 대통령실 뭐 어떤 반론이나 입장 같은 거 있습니까? 사실 명태균 씨는 제가 어떤 입장을 여쭤보면 네. 항상 답은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입장을 받는 그 시기가 압수수색이랑 겹쳐서 네. 따로 연락을 받진 못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항상 똑같이 한 번도 한 번도 입장을 제대로 내준 적은 없습니다. 네,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보도했을 때 한 몇 시간 지나서 공천 개입했으면 됐겠지. 하면 이런 엉뚱한 좀 답변 말고는 이제껏 한 번도 답변이 그렇죠. 없었어요. 첫 답변이 이제 공천 개입이라고 하면 네. 그것이 실행됐어야 됐었어요. 되는데 왜 안 됐었냐? 공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천 우리 개입이 보도랑 아니다.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공천 개입했는데 네, 실패했다는데. 다만 저희가 다음 보도에서 네. 실제로 성공한 공천 개입 그렇죠. 의혹을 보도했죠. 네. 자, 뭐 보내드리기가 좀 그래서 다들 우리 댓글에서 박형환 기자님도 멋집니다. 그렇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얼굴이 안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네. 몸 좀 잘 챙기고.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네, 저희 후속 보도 계속 취재하고 있고 네. 검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형관 기자 또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게 그 많은 자료들 중에 검증하지 않고 그냥 낸다면 그 가짜 뉴스거나 부실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점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들을 확인해서 크로스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크로스 체크되고 체크된 것을 연속으로 연재해서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생각지도 못한 네.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저희가 나눠서 보도하다 보니까 그 이제 받아들이시는 독자분들이 네.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거 만약 이거 첫 번째 나왔다고 칩시다.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이거 뭐 우리 박현 기자 의도한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속칭. 맞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거가 나오기 위해서 그 전에 것들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거는 실제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뒤로 미룬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좀 더 미루려고 했는데 네. 왜냐면은
어떤 내용으로 협박을 했느냐에 대한 개연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취재를 더 하고 있었고 검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는 사실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저희 이제 편집국장과 나눈 네. 문자 내용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협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장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건데 그것을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이 기사를 미룰 수가 없었고 예, 이번에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우리 지자체 공천 개입 관련돼서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곧 보도가 네, 됩니까?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예. 검증 중에 있습니다. 확인이 된다면 네. 그건 역시 보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후속 단독 보도 박형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